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정유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연 씨 점심 오늘 먹고 오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뭐 드셨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살아가지고 엄마가 밥을 항상 차려주셨어요. 야, 네. 집밥 먹었구나. 네. 너무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네. 참 좋긴 한데 제가 만약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사실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점심 먹으러 가면 다들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네, 이러면서 맞아요. 한참 이렇게 시간 때우잖아요. 그래서 아우 진짜 우리는 결정 장애야 막 이러면서 메뉴 고르기가 힘든데 이렇게 점심 메뉴를 고르기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메뉴를 정해주는 주사위가 있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주사위의 운명을 맡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주사위가 6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각각 메뉴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정하기 어렵다, 또 귀찮다 그럴 때는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쉬운 것 같네요. 이렇게 주사위로 점심 메뉴를 정하듯 항상 네.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가볍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참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래도 또 한 가지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쯤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만큼은 물론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 조금 더 쉬운 결정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사이다가 함께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김재미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를 통해서 오늘 저희 방송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에게 쉽고 그리고 현명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그밖에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유현이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뾰로로롱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는 먹었는데 뭔가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그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골프처럼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캣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지식 쌓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더 리치에셋의 김재민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자, 이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매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기대가 네네. 되는 시간이에요. 또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뭐 저 한 주간 뉴스를 이슈를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사 대책의 매수세 꺾인 빌라. 민간 재개발 추진지 경매선 수요 여전 이런 기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빌라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죠. 네.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네.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빌라에 대한 인기,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네. 빌라가 아파트로 되는 것에 대한 인기,
개발에 대한 인기 때문에 이런 네. 기사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일단 반토막난 빌라 거래 당장 거래 늘긴 쉽지 않아라고 써놨는데 7일 기준 올해 2월 빌라 거래량은 3,080건 정도. 근데 그 전월 같은 경우에는 한 6,000건 정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사 현금 정산. 그렇죠. 현금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네. 조금 이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빌라를 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사지 말아야 되느냐? 네. 저는 이거에는 조금 물음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공공주택으로 공공 재개발로 하는 이유 자체를 조금 우리가 돌아보면 민간 재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컨디션. 그러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민간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임대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공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임대 세대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 주인이 여기는 반 정도가 임대 세대가 살아라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쵸.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안 되던 사업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공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답은 공공재개발밖에 없다라는 사업지에서는 빌라 매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민간 재개발로 하는 것들은 영향이 크게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장 그런 이사 대책이 현금 청산 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재개발 지역에 대한 시각을 잘못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개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빌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당장 현금 청산에 대한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네.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이거는 이사 대책 때문에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 투자도 못 하겠죠.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사업지 내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떤 사업지 내에서 공공재개발로 갈 것이냐, 그냥 민간재개발로 갈 것이냐를 뭐 만약에 문제를 줬을 때,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대 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나라에서 조금 더 많은 세대수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크게 적어드는 면은 없지만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역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가 부담하는 돈,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를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10,000원 낼 것이냐 20,000원 낼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까요? 10,000원 내는 적게 현장을 내야- 선택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씩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기사 내용 중에서도 뭐 용산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기가 높은 그런 지역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이런 명확성,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간 재개발구역 경매 시장은 개발의 지속 전문가들은 유의해야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목적에 대한 명확성을 조금 두고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재개발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계속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파트가 30평짜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이 아파트는 몇 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대지 지분을. 30평짜리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30평 새 아파트야 라고 하면 아파트 네. 전용 면적 전용이 몇 평 나오고 분양 면적은 몇 평이지? 하지만 대지 지분을 살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대지 지분을 살펴보는 것들은 어떤 아파트를 볼까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재건축되니까 이거 대지 지분 몇 평이지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과연 재건축하는 아파트 중에서 대지 지분이 몇 평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큰 글쎄요. 평? 당연히 큰 평 쓰겠죠. 근데 평균치를 본다라고 하면 15평 이상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공 5단지라든지 그리고 개포단지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대지 지분이 한 15평, 16평 정도가 나오는, 심지어는 거의 20평 가까이 나오는 그런 대지 지분. 그러니까 30평인데
18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지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새 짓는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용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거의 10평에서 10평 내외. 아. 자, 그러면 빌라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은 몇 평일까요? 10평. 10평이 안 되죠. 왜냐하면 더 조그만 세대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빌라가 30평을 분양한다면 10평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죠. 음. 하지만 더 작은 전용 면적을 분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근데 하지만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대지 지분당 가격이 상당히 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시장이 아니라도 일반 주택 시장을 보면서 결국은 대지 지분의 가치를 알아야 결국은 그 땅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그쵸. 짓고 빌라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시각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30대가 많이 산 마영성 24평형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냐? 그래서 시세 1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라고 내용을 짚어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정시가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파트 공정시가 비율이 좀 낮았지만 계속해서 높여지기 때문에 대략 시세가 12억 5천만 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영성 지역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래도 마곡 지역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용산 성수동은 뭐 더 말할 거 말해 없고요. 뭐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에 가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공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꼭 짚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영성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등 30평형 때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전국 아파트 입주율 지난달 89%, 2017년 조사 이래 최고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전세 부분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높았던 전세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얘기는 시장의 달걀이 지금 달걀 비싸잖아요, 그죠? 네. 한 판에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네. 가는데 예전에 얼마였죠? 3,000원? 네. 결국은 달걀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쵸. 자, 전세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고가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공급이, 전세 물량에 대해서 공급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편년치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사실은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오게 되겠죠. 네. 그죠?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고 본인 집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그런 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주율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역시 뒷부분에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비중이 시장 전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앞으로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편차를 둘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약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다음번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전세 물량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대부분 어떤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집을 이제 옮기려고 하면 전세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전체적인 전세가 비율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매매가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면 전세가 시장도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우리 주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집으로 이사 갔냐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런 시장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빌라 매수세 거래량이 엄청나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현금 청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에서의 빌라 인기는 또 계속해서 뜨겁다고 합니다.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나서의 또 이점이 있으니까 라면서도 빌라 시장에서 경매에서는 또 굉장히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또 빌라의 인기가 금방 또 사그러질지는 않겠구나.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성도 높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입지가 좋아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계속해서 빌라의 인기가 지속될 걸로 예측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현금 청산 때문에 빌라도 안 되겠다 이렇게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전략을 가지고 또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고 또 조언을 통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02-6007번에 8339번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많은 문의 남겨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앞서 함께 하신 김재민 이사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들도 나도 전문가의 상담이 받고 싶다. 좀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강서구 등촌 1동 삼성 한사랑 아파트 사는데요. 네, 전망이 궁금하고 네, 또 사는 곳이 별로라면 더 나은 곳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네, 또 제가 한 곳 본 곳은 영등포구청 삼익 아파트를 봤는데 네. 그 아파트는 갈아타는 게 어떠한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거 한 채인데 예, 좋은 거 추천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등촌 한사랑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이제 이사를 계획 중이신데 보고 계신 곳이 영등포의 삼익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전략을 잘 세우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더 나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런지 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 직접 만나보고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사랑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여기 몇 평형이세요? 33평입니다. 33평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 시청자분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 장점은 뭐예요? 단점이 뭐 잘 안 장점, 오른다는 장점. 거죠? 단점 말고 장점. 장점이요? 네. 그냥 뭐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예. 그럼-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잘 안 올라요. 예. 상대적으로 다른 거보다는 안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오르긴 오르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제가. 자, 지도를 키워보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주변에서 가장, 이름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얘기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우리 이제, 이 염창동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조금 가서 이제 가양동이라고 통칭을 하고, 조금 가서 이제 마곡이라고 통칭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네.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목동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정하는데요. 1등 하는,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등의 평균치의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2, 3, 4, 5, 6등의 점수치가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영향 역시 목동에서 얼마를 찍어줬냐에 따라서 혹은 마곡에서 얼마를 찍어줬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들이 주변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세대수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단지가 조금 더 잘 조성돼 있는 그리고 연식이 좀 좋은 거면 그 가격들을 바로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연식이 좀 오래됐고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를 그냥 지나쳐서 더 좋은 세대수로 가버려요. 자, 이 얘기는 목동에서 시작했던 뭐 이렇게 뭐 순위를 만약에 뭐 정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했던 것들이 가격 이동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이동들이 다른 데에 먼저 갔다가 지역 내에서 이제 목동이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연식이 좋고 세대수가 많은 것들로 먼저 찾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가격들이 조금 이 지역들에서도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랑의 편차가 너무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기차를 타더라도 꼬리칸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나은 지역, 아까 얘기하셨던 뭐 여의도로 가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당산동 쪽, 그러니까 영등포 쪽으로 가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지금 아까 보신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재건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여기 가면 연차가 한 20년 차이가 날 텐데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됐을 텐데 거주하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힘드니까. 워낙에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가셔서 그런 꿈을 키우셔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혹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주가가 현재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나운서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현재 주가가 어떤 것 같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재건축에 관련된 걸 들어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재건축이나 재건축에 관련돼 있는 이런 아파트들 언젠가는 한 번은 위험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우하향으로 가는 시절에 재건축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유지하더라도 재건축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 열심히 해서 잘 지킨 돈을 재건축에 넣었다가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시각을 그냥 나 20년 보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요 시각에서 바로 내가 김세민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집을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버티실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조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종목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본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키울 거면 오히려 연식이 조금 더 괜찮고 단지 세대수가 좀 큰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셔라. 그리고 좀 더 네임밸류가 높은 곳, 삼익 아파트라는 곳보다도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 삼익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주공 5단지가 새 아파트로 변모하면 얼마나 갈까요, 가격이? 그 가격을 볼 수 있으신 분들이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의 시세 차익, 우리 시청자분이 언제 여기 입주하셨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 7년 넘었습니다. 10년? 7년. 7년이요? 네. 7년 동안 그러면 시세가 굉장히 요동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움직이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지금의 목표는 무조건 일확천금으로 우리가 잘 새 아파트로 가는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곳에 대한 가치보다는 조금 더 업무 시설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어차피 재건축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10억 주고 산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선행되는 지역으로 조금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어디가 괜찮을까요? 당사는 어떨까요? 저는 마곡 지역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곡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판교가 처음 생겼을 때 판교 좋아요 했어요? 아니거든요. 판교 나빠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판교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최고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업무 시설이 자리를 잡았냐 안 잡았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마곡 지역으로 인근으로 접근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도심이 되는 영등포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시든가 이 둘 중 하나는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답변 당사는 드리겠습니다. 좀 어떨까요? 네? 당산역이요. 당산역도 괜찮은데요. 네. 자, 이 얘기를 다시 또 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아까 처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아요. 자, 우리 만약에 당산역이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여태까지 놓쳤던 부분은 남이 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네. 남이 하는 걸 이겨내야 내가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다 좋다는 곳에 인재 들어가면 남들이 먼저 선점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남들한테 돈을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남들은 다 이 지역을 싫어해요. A 지역을. 근데 저는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보고 가기 때문에. 자, 당산동은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좋은 지역이에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자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A의 투자. 그러니까 마곡 지역에서도 애매하게 마곡도 아닌 곳이 방화동도 아닌 곳이 이런 지역이 만약에 마곡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마곡에 대한 영향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당산역 물론 당연히 선호합니다. 저도.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투자자로서에 대한 가치를 높일 거면 마곡 지역 인근에 조금 소외받는 아파트들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집값 상승이 더딘 한사랑 삼성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유념을 하셔야 할 게 지금 전문가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편견보다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일단 뭐 연식이나 아니면 단지 세대 수가 좀 더 큰 곳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지역과 그리고 매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일 때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면 이제 올라갈 것처럼 이제 저점에서 매수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부동산도 지금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된 거라 개발이 됐을 때 좋아질 지역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찾는 게 힘드시죠. 그럴 때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이렇게 김재민 이사의 상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아,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예, 월계동에 꿈의 숲 SK뷰 아파트, 네, 예, 사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갈아탄다면 어떻게 갈아타야 되고, 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고요. 일단 거주는 네. 하고 계셔요. 월계동 꿈의 숲에 네.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거주보다는 가격 상승,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목적을 그쪽에다가 방향을 두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있을런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재민 이사님 만나보세요.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예, 자녀 앞으로 네. 갭 투자로 해서 네. 집을 좀 소액으로 해도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네. 예,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유 자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1억 좀 이하 정도, 1억 정도? 알겠습니다. 1억 원 정도의 갭 투자할 만한 곳까지 네. 함께 짚어드릴게요.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꿈의 숲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건데 분양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분양받은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매수한 지 1년 됐어요. 1년 되셨어요. 네, 얼마에 몇 평이세요? 34평이요. 34평. 얼마에 혹시 매수하셨는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한 7억 정도에, 1억 정도. 네. 지금은 얼마예요? 8억 정도 하는 거. 8억 정도요. 아니, 9억 정도 하는. 8에서 9억 정도. 자, 네. 어쨌든 올랐네요. 상승했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우려하는 건 뭐예요? 더 더 오를 수 가격 있을까? 상승 여력이 있을까? 상승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있을 텐데 네. 제가 그거 이제 좀 얼마-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안 오를 것 같아서요. 얼마 안 오를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옆에는 뭐가 있냐면 장이유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네. 레미안 장이 하이스트가 있고 꿈의 숲도 있고 레미안 장이 포레스트 카운티도 있고 나머지들 또 이제 개발이 되는 곳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인기가 그러니까 7억에서 9억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광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타운이 진행돼서 기존에 안 좋았던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짚어드렸던 광운대역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GTX거든요. GTX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1호선을 타고 갈 것이냐, 경춘선을 타고 갈 것이냐, 6호선을 타고 갈 것이냐, 7호선을 타고 갈 것이냐. 자, 이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GTX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라고 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석계역이 더 유명하고 태릉입구역이 더 많이 사람이 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노선 쪽으로 이 역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네. 더 빨리 가니까, 그죠? 네. 더 빨리 가는데 굳이 늦게 가려고 여기를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네. 지금은 광운대역 주변이 좀 한가지지만 나중에 네.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생산 활동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금전적인 이익을 착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광운대역 주변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GTX가 생기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9억까지 가는데 GTX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럼 조금 몇년 우려스러운 정도를 봐야 부분이 돼? 뭐냐면 세대 네. 수가 작네요라는 게 조금 걸리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연식이 몇 년식이냐면 얘가 2017년식인가요? 아, 6년 정도 됐나요? 6년 정도. 네. 자, 그럼 뭐 17년에서 15년이라고 보면 아직 얘가 늙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잖아요. 그죠? 네. GTX가 만들어진 상황에도 얘는 재건축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이 유타운 있는 지역보다 역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그거는 가깝기는 그죠? 하죠. 왜 예. 우리 자꾸 우리 아파트를 자꾸 배척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네. 연식도 괜찮아 보여져요.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네. 우려하는 대로 세대 수가 작고 조금 우리 그래도 조금 부족한데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90년식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네. 점들이 작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네. 연식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레미안 네. 장이나 레미안 포레스트 카운티나 꿈의 숲이나 이런 애들 계속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거기다가 역세권이 가까운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은 꿈의 숲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GTX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향후에 네. 이런 것들이 네. 개발이 돼서 옆에 미미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쪽이 같이 공공개발이 되면서 상가도 들어오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옛날에 이 인근에 왕십리역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냥 혼자 단일 역이었다가 여러 가지 노선이 겹치면서 왕십리 지역이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왕십리 역사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지역도 그렇게 변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구태여 얘를 매도하는 상황, 그러니까 얘보다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조금 더 얘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GTX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아, 그럼 몇 년 동안 보유하는 게 얘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네. 2026년 혹은 27년 이 정도 예정이에요. 예. 그럼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26년이나 27년 정도에는 이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니요. 완공. 완공이요? 완공. 근데 아직 예, 그럼-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조금 물음표예요. 근데 아마 2028년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지켜보고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이게 됐다고 해서 끝나냐? 교통이 좋아졌다고 바로 그 지역이 좋아지진 않아요. 네. 교통이 좋아지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면 상가도 변화할 거고요. 우리 네. 지역에 여기 옆에 네. 장이유타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역보다 장이유타운이 생기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상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를 조금 두시는 것이 좋아요. 느껴보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GTX를 타보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타면서 아 이게 정말 편하구나라는 것도 느끼면서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요렇게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질문하신 게 따님이 있는데 뭐 한 1억 정도 투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1억 정도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서울에. 제가 하게. 서울에서 없죠. 그러니까 경기권. 이거는 예. 금액이요. 네. 굉장히 아파트로 가기에는 어려운 금액이에요. 네. 자, 둘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서울이냐, 아파트냐. 어떤 걸 포기해야, 자, 서울이 아닌 곳에 난 아파트를 선택했어라고 하면 경기도권으로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일산 쪽으로. 예, 경기도로 해서 예. 서울에는 그러면 없으니까. 서울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아파트를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경기도권으로 올라가시는데 여기도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지역인데 많이 올랐어요 이미. 뭐 네. 김포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산이라는 지역도 많이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래도 네. 우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시청자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광운대역의 GTX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권도 역시 GTX를 따라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일산 쪽으로 가시더라도 조금 더 대곡 지역 있죠? 네. 대곡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쪽에 네. 예.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예,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대곡 지역으로 들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창릉 신도시 인근에 그러니까 지금 연신내에서 이렇게 노선이 가잖아요. 그죠? 네. GTX가 그리고 얘는 네. 착공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끝으로 갈 것이냐 중간에 갈 것이냐 조금 더 서울 쪽으로 접근하실 거냐 이 차이거든요. 네. 저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1억 갔다가 아마 금액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심은 GTX 역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네. GTX가 생겼을 때 아직도 연식으로 괜찮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재건축으로 가는 건 재건축이 돼야만 가격이 상승을 해요. 네. 접근을 해야 돼. Z자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접근이 아예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시고요. 선 조건은 아까 GTX 노선 쪽 그리고 연식으로 내가 좋은 거를 갈 것이냐 재건축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은요. 네. 자 이렇게 볼게요. GTX가 이렇게 생겨서 얘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죠. 네. 저는 1억이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네. 서울에 네. 1억 가지고 토지를 차라리 사서요. 얘가 향후에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주상복합도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거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근데 그쵸. 그냥 아파트로 가신다라고 하면 선택은 무조건 일산 쪽이고요. 일산 만약에 쪽이요. 서울 쪽을 내가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공지가 없잖아요.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그쪽에 대곡역 그 주변으로 행신동이랑 그쪽 하겠습니다. 화정역 쪽이랑 해가지고 네. 봤었는데 네, 많이 추가적인 올라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여보세요? 않아서요. 네네. 여보세요? 예. 네, 지금 어떤 아니에요. 점 궁금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다시 시도하는 동안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함께 되고 있어요.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는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재민 전문가님의 강의를 듣고 작년에 영등포역 뒤편에 다세대 주택을 2개를 매수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팔아주겠다고 연락이 왔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좀 AS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원래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좋지 않으면 어디서든 문의가 안 오잖아요. 근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도 가치가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다라고 좀 평가가 될 때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영등포역 뒤편의 다세대 주택이래요. 뒤편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네. 아무래도 제가 추천을 해드린 부분은 뭐냐면 영등포역이라는 지역이 네. 영등포 역으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네.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뒤편을 얘기한 겁니다. 자,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면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퀘어라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분들도 뭐 방송국 다니면서 여의도도 가실 거고 네. 뒤편 한번 가보셨나요? 뒤편 네, 가봤습니다. 뒤편은 참, 좀 네. 아직까지 되게 노후된. 굉장히 노후된 곳이 네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영등포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의도와 함께 도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죠? 네.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어요. 자, 네.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듭니다. 네.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서울역 앞부분이랑 네. 서계동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을 얘기할 때 네. 서계동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나요? 안 용산 되죠. 지역이고, 아니요. 그죠? 네. 네. 굉장히 중심 지역이잖아요. 네. 이런 지역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뒤편에 대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 물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 이 지역의 전체가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지금 고가가 있는 것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밀도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만약에 2개 중에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부른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네. 같은 지역에 2개를 개발지를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2개를 들고 가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현금 청산 부분 때문에 2개를 끌고 가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은 지역에 2개를 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 정도는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재개발 빌라이니만큼 이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가 이제 높을 만한 거니까 마음 편히 가지고 가시되 하나를 매도하고 나서 재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재민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 문의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또 너튜브에서도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저희 오늘 전화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접수한 후에 또 다음 주에 우리 김재민 이사님 함께하면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 전화 연결 안 돼서 너무 아쉽다 하지 마시고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담 받아보시면서 나도 받고 싶다. 나도 김재민 쌤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1:1 뭐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그런 부분도 접수를 받고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참여 방법 우리 유연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밑에 하단에 나가는 번호가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셨겠지만 저희 생방송 도중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끝까지 신중한 투자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